안녕하십니까. 캔부스의 손이사입니다. 오늘 권리 분석의 네 번째 시간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가면 전 시간에 나왔던 얘기죠. 우리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했는데 전입신고는 바로 대항력이라 그랬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대항력은 뭐였죠?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대항력이 있다, 말소기준 권리 기준이었죠. 이날보다 먼저 전입을 했다는 말은 대항력이 있다, 나의 보증금은 100% 안전하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전입을 했다는 대항력이 없다, 나의 보증금은 10원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오늘의 확정일자는, 확정일자가 바로 우선 변제권이라고 했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다. 이 말은 경매 배당, 빚잔치라고 그러죠. 우리 경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들어가서 우리 극장에 들어갈 때 표가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죠. 경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더라, 이 말입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죠? 자, 우리 전입신고 할 때 이렇게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받는 거죠. 14년도 이후로 확정일자 부여일에는 보증금, 월세 이런 걸 다 기록하게 됐지만 그 전에 신고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런 게 없죠. 이런 걸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여기 조금 문제가 되더라. 자, 우선 변제권이란 말은 경매 배당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티켓이라고 했죠. 확정일자가 만약에 없다면 배당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경매 낙찰 대금에서 받는 게 배당이죠. 여기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자, 대항력과 똑같이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뭘까? 이 대항력은 항상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대항력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확정일자, 동사무소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는 언제일까?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였죠. 하지만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권의 날짜는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그날 9시부터 오늘 20일날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나의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20일날 당일날 9시에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배당에서 행사하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더라. 배당 요구 종기일은 무엇이냐? 배당 요구 종기일은 우리가 경매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감정평가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겠죠. 채권자들한테 서류를 보냅니다. 이 채권 받을 거 있으면 다 법원으로 신청을 하세요 라고 은행이나 세금이나 개인 채권자들한테, 등기부에 올라와 있는 채권자들한테 모두 공문을 띄우겠죠. 그렇다면 이 채권 신청을 하는 날짜, 자기 권리 신고를 하는 날짜의 마지막 날짜가, 한없이 받아줄 수 있으니까 마지막 날짜가 배당 요구 종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날짜 전에 배당 요구를 돈 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본다면, 제가 핵심은 뭐라고 했죠? 확정일자가 없다면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더라. 여기서는 전입일자가 있죠. 전입일자가 있는데 대항력이 있더라. 대항력이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더라.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특히 임대차 계약, 사업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많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 현실에 임대차, 우리 주택 임대차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확수당 시는 없었죠. 전입일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더라, 이 말이죠. 전입일이 2015년 3월 26일이고요. 임차인의 전입일. 자,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의 날짜가 2015년 3월 27일이라면 두 개 날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빠르죠? 대항력이 15년 3월 26일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날짜, 대항력 언제 생깁니까? 3월 26일 날 했지만 3월 27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근저당, 은행은 언제 문 열죠? 9시에 문 열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의 효력은 3월 27일 9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9시간이 빠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죠. 그렇다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러분들 초보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네, 돈을 받아갈 수 있겠네,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배당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겠네. 만약에 5억이 낙찰이 됐다 했을 때, 5억이 낙찰이 된다면 보증금 근저당도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받아가겠네, 2억 8천을 먼저 받아가겠네 했을 때는,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 권리부성사, 이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에서 끼워주질 않습니다. 배당에 끼워주지 않기 때문에 2억 8천을 배당에서 주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1순위로 신한은행에서 2억 4천을 받아갑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억에 낙찰받았다면 이 2억 8천도 안 하기 때문에 7억 8천에 낙찰받은 경우가 됩니다. 그럴 때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은 멘붕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선변제권의 함정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법원에서는 형식을 갖춘다면 모든 서류를 다 받아줍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를 안 한 것과 똑같죠. 경우의 수는. 자, 이게 우선변제권에 주의해야 하실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역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 예제로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입신고 날짜가 첫 번째로 전입신고 날짜 2016년 10월 1일이고요. 확정일자의 날짜가 10월 19일입니다. 자,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 그랬죠? 다음날,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더라. 자, 확정일자는 그날 당일날 9시에 생기더라. 이 말이죠. 자, 1번에 전입신고 대항력의 날짜를 보시면 10월 1일날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그렇다면 10월 2일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확정일자는 10월 19일날 9시에 생기더라. 간단하죠? 여러분 배운 대로 그대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 대항력은 10월 2일날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대항력의 발생 일자는 10월 3일 0시.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언제 생긴다고요? 10월 2일 9시라고 생각하면 이때까지 배워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 효력은 대항력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월 3일 0시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같이 생깁니다. 자, 어렵나요? 3번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고요? 전입시가 11월 11일이므로 11월 11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자,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10월 2일이지만 대항력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2번과 똑같이 한 번 더 주의하시라고 11월 11일 0시에 대항력이 같이 생기는 거죠. 자, 2번, 3번은 헷갈릴까봐 제가 한 번 더 넣은 겁니다. 자, 4번으로 가서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고요? 10월 3일 0시. 그리고 확정일자는 10월 3일 9시. 이렇게 생깁니다. 자,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에 대항력 언제 생길까요? 10월 3일 0시. 맞나요?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10월 3일 9시. 자, 밑에 근저당을 넣었죠. 근저당의 효력은 당일날 9시 생깁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의 효력은 10월 2일 9시. 그렇다면 전입신고하고 근저당 날짜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근저당이 더 빠르겠죠. 10월 2일 9시고 대항력은 10월 3일 0시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5번의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다. 후순위라 이 말이죠. 여기서 하나 아이러니한 게 나옵니다. 자, 우리 보통 전세를 들어갈 때 보통 오전에 잔금을 치르죠.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러 갑니다. 전입신고 확정자 받으러. 그렇다면 이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제 교육을 들었다면 사실을 알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오전에 잔금을 받고 오후에 대출을 실행한다면 나의 대항력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이 개념이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 더 여기에 대항을 한다면 우리 계약서만 가지고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만 가지고 먼저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나의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 생각하십시오. 꿀팁이죠? 사례로 하나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아까 마지막 예제와 똑같죠? 전입신고하고 근저당을 했습니다. 낙찰 금액은 1억 원이고요. 대항력은 언제 생기죠? 대항력은 1월 2일 0시에 생기고요. 근저당의 효력은 1월 1일 9시.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이 더 빠릅니다. 자, 배당을 한번 해보면 대항력의 발생 A의 대항력의 발생일은 1월 2일이고요. 0시. B의 근저당 설정은 1월 1일 9시.
물론 B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해보면 B가 먼저 1억을 가져가고요. 남은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A는 10원도 못 받아가더라. 억울하죠. 자, 두 번째. 같은 날 1월 1일 날 점심신고하고 근저당을 같이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5일 날 확정일자하고 낙찰 금액이 이번에는 1억 2천만 원이더라 했을 때는 똑같죠. 대항력이 A는 그 대항력이 없죠. 근저당보다 느리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 확정일자는 2월 5일입니다. B가 근저당이 더 빠르기 때문에 B가 돈을 먼저 1억을 가져가고요.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에 의해서 A가 2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자, 세 번째 사례로 본다면 1월 1일 날 점심신고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면 낙찰 금액은 1억 2천이고요.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죠? 1월 2일 0시. 우선 변제권은 아까 이번 설명했듯이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1월 1일 9시가 아니고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1월 2일 0시까지 기다렸다가 1월 2일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같이 생기죠. 하지만 근저당은 1월 2일 9시이기 때문에 둘 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돈을 먼저 1억을 가져가고요. 나머지 근저당권자 B가 2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점심신고를 1월 1일 날 하고요. 1월 2일 날 확정일자와 근저당을 같이 받았습니다. 낙찰 금액은 1억 2천이고요. 자,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고요? 1월 2일 0시.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1월 2일 9시. 근저당의 효력은 1월 2일 9시. 그렇다면 날짜와 시간이 동일하네요. 확정일자와 우선 변제권과 근저당의.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이거를 콩도 반조각씩 나눠 먹는다고. 법률 용어로 안분 배당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나눈다. 1억 2천에 대해서 똑같이 나눈다. 그러면 6천만 원씩, 1억 원이지만 6천만 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의 함정이 발생하는데 A는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이 1월 2일 0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죠. 근저당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나는 1억인데 나는 6천만 원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다 했을 때는 나머지 4천만 원은 낙찰자인 내가 부담해야 되더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례로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가 정리를 한다면 확정일자는 뭐라고요? 배당을 받기 위한 티켓이더라. 배당에 참여하기 위한 티켓이더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오늘 예시도 한번 들어봤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우선 변제권 중에서도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